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군 신화 속 웅녀와 환웅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고대 민족들이 정말로 한반도까지 이주해 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조상들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요? 3년 전 베를린에서 시작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들의 답을 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찾았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한국의 고대 와당 문양 속에 숨겨진 비밀,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발견된 의문의 점토판,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연구진과 의문의 화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역사책에 쓰여있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발견한 것이 정말 역사를 다시 쓸 만큼 중대한 비밀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세력들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고대사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근동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미하엘 밀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저희 연구소에는 유라시아 고대교류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한국,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온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팀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김진우 박사였습니다. 35살의 그는 한국 고대사 전문가였는데 특히 와당 문양 해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하엘 박사님. 저는 김진우입니다. 그의 유창한 독일어와 함께 건네진 악수는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의 눈빛 같았달까요? 반갑습니다, 진우 박사님. 한국의 와당 연구로 유명하시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우리 조상들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큰 비밀을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집트에서 온 파티마 박사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저희들 앞에서 파티마 박사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사막 유적지에서 기원전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점토판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특이합니다. 프로젝터에 나타난 고대 문자들을 보며 진우 박사의 표정이 급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점토판에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온 레베카 골드스타인 박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욕단, 창세기에 나오는 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형제뻘 되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티마 박사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해가 뜨는 곳의 돌 문양과 언어를 지닌 자들과 맺은 형제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진우 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 돌 문양이라는 것의 형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확대된 이미지가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었어요. 동심원과 직선들이 절묘하게 조합된 형태였는데 진우 박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박사? 저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문양, 저희 한국의 기원전 1세기 와당에서 발견되는 문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히는 92%의 일치율을 보여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죠. 독일 측 수석연구원인 하인츠 교수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혼자 남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진우 박사, 아직도 연구실에 계세요? 아, 미하엘 박사님. 죄송해요. 너무 몰두하다 보니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와당 문양들과 오늘 발견된 점토판의 문양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복잡한 수학적 분석 결과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유사점이 있는 건가요? 단순한 유사점이 아니에요. 미하엘 박사님. 이건 마치 같은 원형에서 파생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나선형 구조와 이 십자형 배치.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치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믿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요? 기원전 8세기 시나이 반도와 기원전 1세기 한반도라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연결고리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모르는 고대의 이동 경로가 있었다면? 그때 저는 그의 말을 단순한 학자적 호기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 박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구에 몰두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대 문헌들을 뒤지고 AI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가 가져온 결과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2주 후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 박사가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보는 순간 저희는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지난 2주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나이 반도 점토판의 문양과 한국 와당 문양의 구조적 유사성은 무려 94%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이 문양들 속에 숨겨진 언어적 구조예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분석 차트였어요. 문양의 각 요소들이 히브리어 알파벳과 대응되는 놀라운 결과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해요. 마치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레베카 박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진우 박사, 혹시 이것이 정말 언어적 의미를 가진다면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진우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순간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형제여, 약속의 땅에서 해 뜨는 곳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라. 하늘의 아들이 다스릴 것이며 곰의 후손과 호랑이의 후손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제가 해독한 내용입니다. 하인츠 교수가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진우 박사, 이것은 명백한 과도한 해석입니다.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억지 끼워 맞추기에 불과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곰의 후손이라는 표현, 우리 단군 신화의 웅녀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파티마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말이에요. 진우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미공개 문헌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문헌에는 서역에서 온 현자들이 우리 조상들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베카 박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혹시 그 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나요? 네,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한 분 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우 박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이 남긴 돌에 새겨진 문양이 우리 와당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레베카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급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인츠 교수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고 파티마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 박사,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미하엘 박사님. 하지만 만약 정말로 고대에 그런 연결이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 박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레베카 박사의 연구실이 완전히 어수선했거든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컴퓨터는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급히 진우 박사를 찾았습니다. 진우 박사, 레베카 박사님을 못 보셨나요? 아니요. 어제 회의 이후로 연락이 안 되네요. 전화도 받지 않고. 그때 파티마 박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레베카의 숙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급하게 떠난 것 같아요. 진우 박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어제 제 발표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설마 레베카가 진우 박사의 연구 때문에 도망쳤다는 건가요? 제가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때 파티마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책상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건넨 쪽지에는 히브리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진우 박사가 그것을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진실은 예루살렘의 오래된 보관소에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인츠 교수가 공식적으로 진우 박사의 연구를 중단시켰거든요. 김 박사의 연구는 학문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서 그런 비과학적인 접근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증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진우 박사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하엘 박사님,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혹시 정말로 저만의 망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확신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베카 박사가 남긴 메모가 단순한 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 박사, 레베카 박사가 말한 예루살렘의 보관소가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날 회의에서 제 발표를 듣고 뭔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와 연결된 것처럼. 그 순간 저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레베카 박사의 실종은 도주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레베카 박사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우 박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하엘 박사님, 이걸 보세요. 그가 제게 보여준 것은 익명으로 온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는 Friend of Truth. 내용은 단줄이었습니다. She left this for you. Check the library basement. 그리고 첨부 파일로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복잡한 문서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레베카 박사가 보낸 걸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우 박사가 첨부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문서 뭔가 익숙해요. 우리는 곧바로 대학 도서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않는 고문서 보관실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레베카 박사의 개인 연구 노트가 오래된 탈무드 사본 사이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진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있었어요. 김진우 박사님께 만약 이 노트를 읽고 계신다면
당신의 연구가 옳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떤 세력들이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레베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47년 사해 문서 발견 당시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방 형제의 언약서였어요. 이 문서에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며 그곳의 원주민들과 맺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곰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우 박사는 노트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미하엘 박사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때 도서관에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일단 이걸 가지고 나가죠. 우리는 급히 노트를 챙기고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우 박사의 숙소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했고 연구소의 그의 컴퓨터에는 해킹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우 박사,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미하엘 박사님, 레베카 박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단서인데 그는 레베카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유대학 연구소 지하 3층 특별 보관소 접근 코드 동방의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때 진우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레베카 박사였습니다. 진우, 당신이 노트를 찾았군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하지만 절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진우 박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베카 박사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만 위험하다고.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미하엘 박사님.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기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이 모든 일의 진실이 궁금해요. 정말로 고대에 그런 연결이 있었는지. 이틀 후 우리는 은밀히 베를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진우 박사는 계속 레베카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하엘 박사님, 혹시 우리가 찾게 될 진실이 세상을 바꿀 만큼 큰 것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럼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히브리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대학 주변에는 경찰차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유대학 연구소 건물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나가던 학생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젯밤 연구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보관소에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다고 하네요. 진우 박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의 화재 소식에 절망한 우리였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한 것이에요. 안에는 레베카 박사의 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합니다. 화재 전에 가장 중요한 문서는 빼냈어요. 올리브 산게셈 안에 정원 뒤편 동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밤 11시에 오세요. 절대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아, 정말 레베카 박사님일까요? 글씨체가 확실해요. 가봐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겟세만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정원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정원 뒤편의 작은 동굴에서 우리는 드디어 레베카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윈 얼굴에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 미하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레베카 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숨어 다니시는 거죠? 레베카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봉지에서 오래된 양피지를 꺼냈어요. 이것을 보세요. 제가 화재 직전에 구해낸
동방 형제의 언약서 사본이에요. 월광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대 문자들. 진우 박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맞아요. 당신의 연구가 옳았어요. 진우, 기원전 7세기경 욕단의 후손들이 실제로 동방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곰의 후손들과 형제의 언약을 맺었어요. 레베카 박사가 양피지를 펼쳐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방의 아들들과 동방의 아이들이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며 해가 뜨는 곳에서 영원한 형제의 약속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단군 신화의 웅녀는 곰 토템을 가진 부족의 여성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환웅은 레베카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욕단 후손들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미하엘, 레베카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세력들은 이런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연구소의 화제가 맞아요. 하지만 다행히 이 사본만큼은 구할 수 있었어요. 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레베카 박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어요. 진우,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이 문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구를 계속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절대로 성급하게 발표하지는 마세요. 충분한 검증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학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발견이 잘못 해석될 경우 민족주의나 종교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 박사가 양피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올바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동굴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레베카 박사는 계속 숨어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고, 진우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더욱 신중하게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진우 박사는 한국에서 조용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저에게 근황을 알려주는데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레베카 박사는 가끔 익명의 이메일로 안부를 전해옵니다. 그녀도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와 진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신중함이라고 생각해요. 진우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열정적인 탐구, 정신과 동시에 학문적 엄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발견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형제 언약이 정말 존재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메시지일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동방의 이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